환자들에게는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정말 그런 잘못된 생활을 했던 것들을 정말 깊게 반성을 합니다. 아무 때나 먹고 아무거나 먹고 저는 정말 살이 안 찔 줄 알았으니까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창피하지만 저의 다이어트 얘기를 해보고요, 제가 어떤 방법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였고 당뇨의 위험성에서 벗어났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 얘기를 하는 날이니까 가볍게 들어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키가 173cm에 몸무게 65kg 정도 되고요. 체중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후반 때까지 똑같았어요. 전공 시절 때까지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이 안 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40이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둘씩 생기고 체중이 점점점 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고 있었죠. 거기다 저는 또 아버님이 당뇨병이세요. 당뇨 성향이 있는, 유전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조심했어야 됐는데 무시하고 그냥 저의 나쁜 습관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하다가 힘들게 퇴근하면요, 집에 와서는 가만히 누워서 TV 보면서 땅콩을 먹거나 또 정제된 탄수화물의 간식을 먹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서 또 잠을 청하려고 그러면 잠이 안 오고 이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정말 안 좋은 습관인데 예전엔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살이 안 쪘으니까 저는 정말 살이 안 찌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있었죠. 몸에서는 정말 나쁜 반응이 생겼겠죠. 그리고 점점점 이게 쌓이고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모르고 있었고 간과하고 있었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라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체중이 늘어나고 지방도 늘어나고 저도 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혈액 검사 수치도 조금씩 나빠지고 당화혈색소라고 있죠. 당뇨가 얼마나 조절이 잘 되는지 3개월의 혈당 수치의 평균을 구하는 검사인데 이게 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당황을 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다이어트를 하려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살이 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요, 적게 먹으면 너무너무 허기가지고 정말 심하게는요 저혈당 증상까지 손이 막 떨리고 식은땀까지 나고 아주 불쾌감도 생기고 이런 증상까지도 가보고 또 여기서 또 더 굶어보기도 했었는데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조금 먹고 굶고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 분명히 난관에 봉착을 하세요. 몸은 몸대로 나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이어트 며칠 했는데 감기에 자주 걸리고 대상포진까지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반드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하면서 그 효과에 확신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제가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고 또 제 몸을 갖고 또 실험을 해본 그런 경험에서 나온 결과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도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올립니다. 그 첫 번째는요, 간헐적 단식이고요. 두 번째는요, 혈당 스파이크 관리예요. 자, 먼저 간헐적 단식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침을 저는 보통 아침 7시 정도에 먹는데요, 저녁을 7시 전에는 반드시 먹고 뒤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2대12 간헐적 단식부터 시작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매일 9시 10시까지 간식을 먹고 주전부리를 찾고 이랬던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 시간에 물만 먹고 버티려고 하니까 처음 몇 주에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우울해지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그 시간을 어떻게든지 버티고 나니까 보통 몇 주 정도 되는데 그런 시간을 잘 참고 나니까 저녁에 조금 배가 고파도 허기를 안고 잘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내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배가 고팠는데 참고 잤었지, 정말 나 잘했어 라고 스스로 칭찬을 해주고요. 또 아침 일어나면 그런 좋은 허기감을 이용해서 아침밥을 또 만들어서 건강한 아침 식사를 또 맛있게 먹고 이러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자기 생활의 패턴대로 맞추고 줄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간헐적 단식의 시작은요 12대12 간헐적 단식이에요. 12시간 공복을 지키고 12시간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물 외에는 절대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12대12 간헐적 단식에 성공한 것이죠. 그러면 단식 시간을 좀 주말 같은데 조금 더 늘려보는 거죠. 14대10
그리고 16대 8까지 만들어 보는 거예요. 16시간 공복을 만들어서 주말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주중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식 시간을 늘리는 것이 저한테는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몸이 이제 다이어트에 점점점 적합한 몸이 되고 식탐도 줄고 그리고 몸도 상당히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저의 나쁜 습관들을 고치고 제대로 된 저의 대사를 찾아왔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제가 경험했고 추천드리는 다이어트 방법은 혈당 스파이크 관리예요. 저는 아버지가 당뇨병이셨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일상생활을 마구마구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자주 저 스스로 검사를 했어요. 공복 혈당 검사도 했고요, 식후 2시간 검사도 했는데 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24시간 혈당 측정기라는 게 나와서 그거를 제 몸에 부착을 해보고 검사를 해봤더니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식후 2시간에 몰랐던 식후 1시간 전후의 혈당이 200까지 치솟아 올라가는 것을 저 스스로 발견을 했거든요. 이후에 저는 이 혈당 측정기를 차고 여러 음식을 먹어보고 또 운동도 해봤어요.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혈당이 쭉 올라가고 어떤 음식을 좀 덜 올라가고 운동을 했더니 이때 운동하면 혈당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좀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 약간씩 달라요. 저의 경우는 빵이나 과당 주스 같은 것이 엄청나게 혈당을 올리더라고요. 먹었다 하면 200 이상 올라가니까 저는 정말 이 빵이나 과당 주스를 이제는 좀 무서워서 못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관리하는 데는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한번 차보고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지를 경험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24시간 혈당을 재는 측정기를 몸에 부착을 하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요, 첫 번째,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요. 두 번째, 단백질과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요. 세 번째, 아침 식사가 정말 중요하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드는 식사가 중요하고, 네 번째, 식사 순서는 야채부터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자, 이런 순서 지키는 거. 그리고 식사 후에 걷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혈당 스파이크로 관리를 하고 나니까 제 혈당 수준도 상당히 안정화되고 당화혈색소가 이렇게 올라갔던 것들이 쭉 떨어졌어요. 저는 이 두 가지 간헐적 단식과 혈당 스파이크 관리가 저의 다이어트에 있어서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 또 환자분들을 만나면 이런 다이어트를 해 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과 혈당 스파이크 관리는요, 이전 건강한 체중으로 돌아오고요, 당뇨 위험 수치에서 벗어나서 당화혈색소를 낮춰주고 또 정상 수치까지 유지하려는 이러한 좋은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다이어트의 흑역사에 대한 얘기를 창피하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떻게 비만과 당뇨 전 단계를 극복했는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과 혈당 스파이크 관리는 건강과 다이어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건강과 다이어트를 챙기는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